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 분위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외국인은 오후쯤에 팔자세로 돌아섰고요. 오전에 급등하던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상쾌한 출발을 했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저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하고 북미 회담 재고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회담 진행되는 것으로 준비할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는 국내 증시에서 장 초반 경협주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남북한이 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표적인 경협주로 분류가 됐던 현대로템이나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와 쌍용양회, 삼표시멘트와 고려시멘트 중 시멘트주, 그리고 현대건설 등이 어제 장 초반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중 현대로템 등 일부는 오후 들어서 상승분 반납했습니다. 어제 노동신문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은 기사 또 쏟아낸 영향받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한미 공국연합훈련인 맥스 썬더를 비난하면서 대외관계를 다루는 6면을 반미 기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영향으로 경협 수혜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속한 비금속 광물과 종이목재, 건설업 등의 업종이 오전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북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정거래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17일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며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정거래일보다 11.37포인트 내린 2448.45에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2450선을 내준 것은 지난 9일 이후 6거래일 만입니다. 지수는 8.90포인트 오른 2468.72에 출발한 뒤 장 초반 2470선을 넘어섰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전일 급등한 데 이어서 이날도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자 외국인들이 팔자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716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은 1,452억 원, 기관은 1,072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고점은 2,472.82, 저점은 2,448.43입니다. 거래량은 5억 8,898만 주, 거래 대금은 8조 783억 원입니다. 이날 기관은 1,057억 원, 개인은 1,455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69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46% 하락하면서 2,448.45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기술주와 남북 경협주의 주도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731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은 650억 원, 기관은 1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3% 상승하면서 855.62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비금속 광물이 4.78%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의료정밀, 종이목재, 섬유의복, 건설업, 기계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의약품, 증권, 은행, 음식료업, 운수창고, 보험, 금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 대비 0.90% 하락한 49,4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0.34% 내린 8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LG화학은 1.02% 올라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나노스, 메디톡스, HLB, CJ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오른 반면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 SK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롯데쇼핑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머티리얼즈, LNF, 포스코캠텍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포스코캠텍, 카카오엠, 바이로메드 순으로 매수 우위를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인바디, 카카오엠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아모텍, 테라제니텍스, 아난티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기준유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선물 시장인 뉴욕 상업거래소 미국산 원유의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 인도부는 전날과 같은 배럴당 71.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의 감산 지속과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3대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제재로 공급 우려 가능성이 이날 상승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은 최근 급등세의 반발에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결과 WTI는 보합세를 보이면서 71.49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무역협상 비관론이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날 각종 악재를 주목하며 하락 출발한 증시는 줄곧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꺾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중 주요 국가 간 제2차 무역협상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성공할지 의심스럽다며 타결 가능성의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인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1% 선을 넘어선 가운데 브렌트유도 장중 한때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치명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시스코 주가는 3.76%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데 이어 올해 전체 순이익 전망치도 낮춘 미 백화점 체인 JC페니 주가는 12.54% 급락했습니다. 월마트를 비롯해 아마존과 넷플릭스,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굳건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도 미중 간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주가의 방향타를 예견하긴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하락하면서 24,713.98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21% 내린 7,382.47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09% 하락하면서 2,720.13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17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2% 뛰어오른 3,592.18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주의 랠리가 증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스 600 석유가스 지수는 1.52% 올랐습니다. 영국 푸시 지수는 0.7% 상승했습니다. 7,787.9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0.98% 상승한 5,621.92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1% 상승하면서 13,114.6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전날 대비 6.15% 상승한 2,454.74 거래소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1.40% 상승한 857.14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0.81% 상승한 49,8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0.67% 하락한 148,5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전날 대비 0.14% 하락한 359,5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 현재 0.18% 상승한 219,3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현재 0.74% 하락한 21,1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현재 0.76% 상승한 19,8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 살펴보겠습니다. SM은 전날 대비 0.13% 상승한 39,1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68% 상승한 7,390원의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ENN입니다. ENN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88,700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현재 보합권에서 53,600원에서 장을 준비합니다. 네, 여기까지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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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7일 외국인 매도 전환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에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한때 2,470대를 회복했으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하락세를 띠면서 약보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6% 내린 2,448.45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비금속 광물이 4.78% 올랐으며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료정밀, 건설업, 그리고 기계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의약품, 유통업, 운수창고 등이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에 0.9% 내린 49,4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0.34% 하락해 8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이 하락했는데요. 1차 감리위원회가 개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86% 내렸습니다.
네이버가 0.43% 하락했으며 69만 7천 원으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1.02% 올랐으며 현대모비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LG전자는 1.14% 올랐습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미국 판매 지연 소식에 7.21% 밀렸는데요. 전일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에 급락했던 건설주와 시멘트주가 반등했습니다. 현대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회, 그리고 한라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LG그룹의 사동가인 보락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와병설이 전해진 가운데 LG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구광무 LG전자 상무를 사내 이사로 선임키로 결정했습니다. 성신양회, 대원전선, 계양전기 우선주, 현대 BNG스틸 우선주 등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50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 36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3% 오른 855.62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고루 상승했는데요. 비금속이 4.39% 상승했으며 금속, 종이 목재, 출판 매체, 복제, IT 종합, 통신 서비스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통신 장비, 제약, 일반 전기전자, 의료 정밀기기 등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1% 올랐습니다. 신라젠이 2.27% 올랐으며 나노스가 14.79% 급등해 메디톡스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HLB, CJ 바이로메드, 카카오M 등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 등이 하락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상호를 변경한 아난티가 액면 분할 후 거래 재개 첫날 24.67% 올랐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앞서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했습니다. 세명전기, 투윈글로벌, 화신테크, UST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테라제니텍스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660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 48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3.6원 올라 1,081.20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연구원은 GS건설은 1분기 영업이익이 3,98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의 4배에 달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놀라운 실적의 근원은 해외 부문이고 해외 부문 정상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태국 타이오일과 클린퓨얼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정유공장 증설, 그리고 인도네시아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콤플렉스 등 메가 프로젝트 입찰에 연이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건설하는 4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콤플렉스는 GS건설이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EPC 공사 물량 수주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베트남 개발 사업도 8년 만에 재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실적 전망 조정과 해외 부실 마무리에 따른 할인율 해소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GS건설의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 전일 대비 1.31% 상승한 46,2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오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분석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FN가이드 2분기 실적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삼성 SDI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99.8% 급증한 1,09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9% 성장한 2조 1,06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 SDI의 1분기 실적이 연중 저점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며 2차 전지 사업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소형 2차 전지의 경우 BIT용 원형 전지 규모 성장에 따른 성장률 제고 모멘텀이 예상된다며 중대형 2차 전지의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자재료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OLED 가동률 회복 등이 실적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4월 삼성물산 지분 처분이익이 2분기에 대거 반영될 것임에 따라 순이익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9만 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양호한 실적이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은 이날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1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2.7% 증가한 290억 원으로 양호했다며 실적 호조의 가장 큰 원인은 PCA생명과 합병 이후 파이낸셜 컨설턴트 조직 증가에 따른 변액 보험 성장 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액보장과 변액투자보험 성장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11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현재 1.25% 상승한 5,6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KB증권연구원은 최근 주가 약세는 갤럭시 S9 판매 감소와 정보기술과 모바일 부문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2분기 실적 우려보다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MSCI 지수 편입 비율 조정이 끝나는 다음 달 1일 후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빠른 회복세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IT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 감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그리고 소비자 가전 부문이 상쇄하면서 전분기 수준인 15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3분기에는 전사업부의 고른 실적이 나타나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인 17조 1천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주환원, 지배구조, 지정학적 요인 등이 하반기부터 빠르게 해소되며 향후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최대 수혜가 예상돼 최근 주가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0.51% 상승한 49,6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의 전일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호재로 작용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21.14포인트 올라주면서 22,838.3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이날 오름세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일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대만 마감 동향입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63.76% 내리면서 1833.8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뉴욕 증시의 강세로 매수 선행했다가 반도체 관련주에 매물이 유입하면서 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5.28포인트 내리면서 3,154.2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식품과 운송업종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또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0.41% 상승한 2,458.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0.55% 상승한 860.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종목별 흐름 다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함께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현재 3.12%가량 올라주면서 업종 지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초반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파미셀 종목이 5.7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6%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9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한편 강세입니다. 4.58%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3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또한 강세입니다. 2.9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3% 가깝게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22%에 개장했지만 상승폭 다소 줄여가고 있습니다. 6,000원 정도 주가 올라서요. 19만 2,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제약이 오늘 강세입니다. 2.27%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8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 경협주들 많이 포진해 있는 종이목재 업종이 오늘 강세입니다. 1.55%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9.5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깨끗한 나라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5,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풍재즈가 오늘은 강세입니다. 8.9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이 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유도했지만 5% 이상 올라주면서 오늘 개장했던 신풍재즈 종목이었습니다. 현재는 9% 가깝게 올라주면서 급등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컨버즈가 오늘 강세입니다. 2.27%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3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화학업종도 오늘 강세입니다. 1.08%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락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0.67%가량 올라주면서 21%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5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42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강세입니다. 5.91%가량 올라주면서 6%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9,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약세입니다. 1.05%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오늘 약세입니다. 2.81%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7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5,88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지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8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2.25%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3,475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0.51%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입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9,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K하이닉스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0.1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6,6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종목입니다. 1.29%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만 8천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병 발표 후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전일과 변함없이 14만 9,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업종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1.58%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가 오늘 강세입니다.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8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0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팜스웰 바이오 동반 강세입니다. 3.82%가량 올라주면서 4%대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7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약업종이 오늘 강세입니다. 1.3%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가 오늘 21.94%가량 올라주면서 22%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20.5% 상승하면서 개장하면서 급등 출발했습니다. 현재가는 17,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이 오늘 강세입니다. 8.13%가량 올라주면서 8%대 초반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7,2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이후에 단기 조정받았던 오스코텍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바이넥스가 오늘 강세입니다. 6.8%가량 올라주면서 7%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 시도하고 있는 바이넥스 종목 현재가 13,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강세입니다. 4.32%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출판 매체 업종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4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넵튠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3.16%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전일에 거래 급등했지만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메이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2.2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초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75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3,275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CJ ENM이 내리고 있습니다. 0.11%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88,6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가 오늘 약세입니다. 0.75%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66만 5천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M 종목입니다. 4.5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역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4,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93,6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이 98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억 원 그리고 96억 원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기관이 92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4억 원 그리고 2억 원 팔아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399계약 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21계약 그리고 176계약 팔아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빙그레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우려됐던 부진 점차 개선되는 모습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아쉬운 실적 거둔 1분기인데요. 어떤 실적을 거뒀고 어떤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새로운 수익 인식 회계 기준이 적용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98억 원 그리고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IBK투자증권 추정치인 매출액 1,797억 원과 영업이익 28억 원에 부합했는데요. 국제회계기준 기준 변경 미반영 시 매출액은 1,797억 원으로 2017년 1분기 대비 2.8% 늘었습니다. 수익성 부진은 우려된 바와 같이 냉동밥, 커피, 젤리 등 위탁 생산하는 상품 비중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냉장 부문 매출이 2017년 1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주요 요인은 부문 매출의 약 42% 비중을 차지하는 바나나 맛 우유 매출 정체세가 작년에 이어 2018년 1분기에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발효유 판매량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냉동 부문은 가격 정찰제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와 프리미엄 제품 판매의 호조세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에서 6%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클레도르와 매그넘 등 프리미엄 빙과류의 매출 비중은 1분기에 10% 수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 제시해줬습니다. 각각 8,466억 원 그리고 400억 원으로 제시해줬고요. 작년 2분기부터 냉동밥의 높은 원가가 냉동 부문의 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해왔음을 감안하면 올 2분기부터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3월 말에 이마트 입점 이후에 냉동밥의 판매량이 늘면서 점진적인 마진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6,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냉동 부문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올해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빙그레였습니다. 이어서 빙그레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빙그레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빙그레 현재 전일 대비 0.64% 상승한 62,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빙그레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오리온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라는 종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호실적 거뒀던 오리온입니다. 올 1분기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5,162억 원, 영업이익은 93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인데요. 핵심인 중국 매출액은 2,663억 원, 영업이익은 496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IFRS 15 도입에 따라 매대 사용료가 매출액에서 차감됐습니다. 회계 변경 영향을 제외한 실제 매출액 증감률은 25.3%인데요. 2017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비용 효율화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중국 영업이익률은 18.6%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와 베트남도 좋은 수익성을 보여줬는데요. 1분기 국내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30.1% 증가했습니다. 원가율 개선과 인건비 그리고 광고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 통제가 유효했습니다. 베트남 영업이익 역시 31.5% 증가한 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연결 매출액은 4,1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9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의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건인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1,8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4억 원으로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가속화되면서 사드 영향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대 회복과 비용 효율화 노력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와 베트남 역시 실적 호조가 기대됩니다. 국내와 베트남의 영업이익은 각각 7.6%, 31.5%의 증가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리포트는 15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12개월 선행 EPS에 26배의 멀티플 적용했습니다. 기저 효과로 크게 증가하는 중국의 외형, 그리고 연간 17%에 육박하는 중국의 수익성,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매수 관점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실적 개선세는 2분기에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직은 보여줄 게 많은 사업자라고 전망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사드 완화로 중국에서의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와 베트남에서도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 오리온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리온의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 현재 전일 대비 2.36% 상승한 1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이 제시한 메리츠화재 종목입니다. 사업 비율 약화와 높아진 투자 수익률이라는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역시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63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10% 하회했는데요. 원수보험료는 1조 7천일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성장했습니다. 동사의 실적 부진주 요인은 사업 비율 상승인데요. 1분기 사업 비율은 25.9%로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GA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수료 시책 정책을 활용한 결과로 치열한 업계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은 3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344억 원임을 감안할 때 인보험 신계약은 가파르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업계 5위인 동사가 업계 2, 3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신계약 급증에 따른 손익 부담을 투자 수익률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1분기 투자 수익률은 5%로 여전히 업계 평균 대비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았으나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률은 아니라고 분석됩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투자 의견 마켓 퍼폼 유지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작년부터 GA를 통해 매출 확대를 추구했던 메리츠화재는 업계 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업비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의 구조화 및 금융 및 은수금융 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투자 수익률로 순이익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대비 리턴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사업 구조가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는 않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다만 높은 배당 성향과 순이익 극대화 전략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해 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종목의 올 1분기 모습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메리츠화재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화재 현재 전일 대비 0.49% 하락한 22,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한 코스모 신소재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에 MLCC도 있는데 너무 싸지 않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거뒀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앞으로 실적 증가폭이 커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코스모 신소재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211억 원, 영업이익 29억 원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사업부 정리에 따른 일부 비용 반영으로 영업이익률은 2.4%를 기록했는데요. 큰 폭의 매출액 증가 요인은 엘코포 카파 향상 및 고수익성 MLCC 2형 필름의 생산량 증대에 기인합니다. 아직 NCM 6기 소재 및 MLCC 2형 필름 양산 물량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34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4억 원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NCM 6기의 양산이 5월부터 예상이 되고요. MLCC의 2형 필름 통한 점진적인 캐파 향상으로 월 4천만 원의 스퀘어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중국 JV의 NCM622 라인의 가동 및 MLCC 2형 필름 및 NCM622 라인의 온기 반영으로 상반기 대비 70.5% 증가한 142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할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2,500원 유지해줬습니다. 목표 주가 유지 근거 또한 짚어줬습니다. NCM621 소재의 양산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 실적 기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MLCC 업황 호조에 따른 MLCC 2형 필름의 수익성 기여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양교체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된 업체로 판단이 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업종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리포트 내용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현재 4.57% 상승한 19,4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현대차가 가격 비용 개선 효과로 점진적으로 이익이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현재가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0.67% 하락한 1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8일 현대차 투자증권은 현대차가 가격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가 가시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라인업 확대나 코나, 산타페 등 RV 신차로 믹스 개선, 소나타, 제네시스 등 신규 플랫폼 확대 적용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전략 신차로 믹스 볼륨 손익이 회복됨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이 하반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수요 회복으로 지분법 이익이 증가해 세전이익은 전년보다 31% 늘어난 5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부진으로 국내 이익 민감도가 상승했다면서도 단기 국내 방어, 장기 해외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푸드입니다. 케이프 투자증권은 신세계푸드에 대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푸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푸드 현재가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신세계푸드는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33% 하락한 4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푸드는 식품 제조 영역을 확대하면서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며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식품 종합회사로 성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푸드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3,1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7.9% 늘어난 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 제조업 매출은 스타벅스 납품 베이커리와 노브랜드, 피코크 등 PB 제품, 이마트 납품 제품, 올반 등이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효과로 급식 부문의 외형과 이익이 커졌고 계란과 수익육 매입 단가가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향상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카카오에 대해 2분기에도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프로모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9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3% 하락한 1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주요 원인은 카카오페이 프로모션 관련 광고 선전비와 카카오엠의 이익 감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간편결제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프로모션 비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가 늘고 있는 중이라 지출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카오M의 경우 음원 저작권료 인상이 추진 중이며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수익성 개선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5천억 원 유상증자로 자본금은 1조 3천억 원, 고객수 580만 명, 여신액 4조 5천억, 수신액 6조 5천억 원까지 성장했다며 은산분리 특례 도입에 따른 지분율 증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카카오의 기업가치 평가는 주가 수익 비율 등 단기 이익 기준보다는 미래성장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를 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SM입니다. SM이 남성 아이돌 그룹의 컴백으로 하반기 공연 성수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SM은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90% 상승한 3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18일 SM에 대해 하반기 기존 아티스트 공연 성수기와 국내 활동 컴백으로 성장 기여도를 높여갈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SM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SMCNC를 제외한 본업 관련 합산 실적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대표 그룹 중심의 일본 콘서트 매출 인식, 음원 성장 등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음원 가격이 인상되면서 음원 부분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SMCNC는 영업 적자가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본업은 소폭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기록했고 향후 키이스트, FNC 에드컬처 인수로 제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는 광고 성수기 수익에 기반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인 남성그룹 NCT가 정규 앨범 30만 장을 판매했고 유튜브 조회수도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 유의미합니다. 이어 연구원은 하반기 현지인으로만 구성된 중국판 NCT가 중국 본토에서 데뷔할 예정이라며 올해 실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은 국내보다 글로벌, 집중도는 신규 사업보다 본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등락 상위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보락입니다. 보락은 현재 26.33% 상승한 3,5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는 현재 24.11% 상승한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시멘트 보시겠습니다. 현대시멘트는 현재 12.66% 상승한 6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황금 ST입니다. 황금 ST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5.51% 상승한 1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대비 650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큰 폭 보이는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온시스템인데요. 한온시스템은 현재 3.86% 하락한 1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부산산업 보시겠습니다. 부산산업은 현재 3.73% 하락한 18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인전자입니다. 경인전자는 현재 3.44% 하락한 2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현재 3.43% 하락한 1,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범양건영 보시겠습니다. 3.36% 하락한 2,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대비 100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어서 일신석재 보시겠습니다. 일신석재 현재 3.53% 하락한 2,5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룡건설입니다. 계룡건설은 현재 3.46% 하락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는 전날 대비 900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어서 지능기업 보시겠습니다. 지능기업은 현재 3.07% 하락한 2,3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테라제니텍스입니다. 테라제니텍스는 현재 20.50% 상승한 1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트론입니다. NC트론은 현재 20% 상승한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OM입니다. YOM은 현재 3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19.77% 상승한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UST 보시겠습니다. UST는 현재 15.12% 상승한 1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올산업입니다. 두올산업은 현재 13.79% 상승한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NT 보시겠습니다. 현재 15.41% 상승한 3,8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큰 폭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윈글로벌입니다. 트윈글로벌은 현재 7.74% 하락한 1,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츠로시스입니다. 현재 7.50% 하락한 2,3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러셀입니다. 러셀은 현재 6.44% 하락한 3,2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S 보시겠습니다. 3S 같은 경우에는 5.97% 하락한 3,3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KT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다음 주 코스피 전망치와 주목할 만한 이슈들 정리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가격 변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수준의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미국 소매지표 호조 이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미 연준의 연내 4차례 금리 인상 확률은 50% 수준까지 근접했고 신흥국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북한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21개국 신흥국 평균 CDS 프리미엄은 5월 이후에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 프리미엄은 한미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9개월 내 최저치인 40bp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차주에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23일 예정되어 있는 5월 FOMC 의사록 공개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및 일정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5월 22일,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5월 FOMC 의사록 공개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삼성전자, 금호석유, LS산전, CJ ENM,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후성을 추천 업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국내 증시는 가격 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될 가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달러와 금리 그리고 유가의 트리플 강세에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의 수급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필두로 한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출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공세가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두 번째는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5월 의사록을 통해 확인이 되고 이와 더불어 긍정적인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시장 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스타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가치주 그리고 남북 경협 기대감을 반영한 테마 성격의 업종 순환매 장세 전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 성격의 업종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주로 대응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23일 4월 중국인 입국자 통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지표 호조 시 업황 회복의 기대감이 관련 업종의 반등을 이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충칭 지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한 기점 이후에 상승했던 미디어와 호텔 업종의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호텔 업종의 지수 레벨 자체는 15년 호황기에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다음 주 코스피 예상치와 주목할 만한 이슈 정리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말 동안 다음 주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